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영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배우자가 집에 안 들어오겠죠. 소송 이전부터 또는 오래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일단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일단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사실 이혼을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왜냐면 나는 그게 없잖아요. 나는 유책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유책이거든요. 집을 나간 남편이 유책이고 집을 나간 아내가 유책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부양료를 달라고 내 상대 배우자에 청구를 해요. 그래서 난 이혼 소송을 안 하겠다라는 분들은 이걸 하면 되고요. 만약 이혼 소송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부양료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내 거는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벌고 살아야 되니까. 대신에 내 아이들을 키우는 부양료,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키우는 부양료가 양육비거든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좀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집 나간 배우자가 그 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좀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결정문을 받더라도 실제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했던 것도 1인당 80만 원씩 해가지고 160만 원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문을 받았는데, 진짜 상대방 계좌를 다 까보니까 진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그래서 그 통장 안에 뭐 평균 잔고가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 160만 원을 바로 땡겨 오려고 강제 집행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해야 되냐? 그 사전처분 결정을 받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결정을 받으면은 이혼소송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넉넉히 2년 걸린다고 했을 때 2년 동안 그 매달 60만 원씩 뭐 24개월을 돈을 안 줬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맨 마지막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넣어가지고 청구 취지를 확장한 다음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판결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저희가 160만 원 저희가 청구했던 것도 이분도 분명히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애들도 2명이고 지금 뭐 이쪽은 또 이혼을 부인하는 입장이고 막 그러니까 넉넉히 2년이라고 했을 때 2년 동안 이제 못 받은 돈 이제 160 곱하기 24개월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판결은 당연히 양육비는 오르겠죠. 애들도 크고 물가 상승률도 있고 또 피고도 뭐 좀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받는 양육비는 적어도 1인당 80에서는 오를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뭐 100이라고 쳤을 때 200만 원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고로부터 이제 200만 원을 뭐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어떻게 받아내는 그 주문 하나 써 있고, 그 밑에는 과거에 너가 160 곱하기 24개월 안 줬던 그 과거 양육비도 줘라라는 그렇게 한 번에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거죠. 이런 양육비 청구 소송이라든지 그 양육비 사전처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하기 싫으니까 부양료를 달라라 이런 청구 소송을 할 때는 법원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양측 배우자의 그런 재산이라든지 별거 경위라든지 그다음에 양 그 당사자의 그걸 많이 봅니다.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라고 보는데 뭐 물론 보유재산도 많이 보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를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저희는 피고였는데 그 400만 원 부양료를 달라는 겁니다. 400만 원을. 4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우리 의뢰인한테 400만 원을 주십시오. 내 혼자 먹고 사는 거 플러스 우리 아들 키우는데 400만 원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야, 이거는 400만 원 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의뢰인이 치과의사죠. 치과의사. 치과의사인데 뭐 한 달에 뭐 3천에서 5천 사이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00만 원도 조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400만 원 줍시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협의로 끝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은 뭐 양육비는 그 법원이 판단할 때 어떤 기준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뭐 걔한테 뭐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렇게 이제 주게 될 건데, 부양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당사자의 이제 뭐 소득, 재산 막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400만 원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재판부도
이 정도면 400만 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게 현재의 수입, 뭐 재산 상황 이런 걸 보니까 뭐 이혼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부양녀 청구 소송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혼을 할 사람은 이혼 소송 하면서 양육비, 뭐 사전 처분 뭐 이런 것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뭐 애 키우는데 얼마 드는데 이렇게 많이 청구하세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양육비라고 하면은 그 이제 사전 처분 표에 기재된 그거대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뭐 이모님 쓰시는 비용, 이모님 쓰는 비용, 또는 뭐 지금 한 달에 식비가 얼마 나가는지, 그다음에 학원비는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식비 생각할 때 자기 먹는 식비를 또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굉장히 많겠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이제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을 때만 한 15만 원을 보고 온다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4 해가지고 60만 원 정도가 식비다. 그다음에 외식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재판장님. 근데 피고는 애도 안 키우면서 지금 뭐 상간녀, 상간남이랑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모아 놓으셔야 되고, 학원비들 같은 거, 학원비는 이제 뭐 이체 내역 이런 거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양육비 청구를 받는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분들이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된 그 대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에 뭐 80에서 100 정도를 대출이자 플러스 그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거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인정 하나도 안 되고 넌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뭐 160에서 200 내라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재판장님, 제가 이거 집 이거 유지하는 비용으로 지금 한 달에 이자 플러스 막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증을 해줘야지 재판부도 아 그래, 그러면은 와이프도 너도 이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적당한 금액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맨 마지막 맞아. 생활비를 미지급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대출을 이렇게 땡겼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친정엄마한테 돈을 조금 지원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양육비도 받아야 되고, 또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는 또 아버지도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데, 아무튼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또 이제 아픔을 나누면 또 반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